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보처리 산업기사 제3과목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운영체제는 이제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두 개로 쪼개세요. 그러면 기계적인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CPU와 메모리와 나머지 이제 주변 장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OS, 운영체제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제 뭘 하는 거냐,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 제어 프로그램은 다시 감시, 작업 관리, 자료 관리로 나눠지고, 처리 프로그램은 다시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작업 관리, 자료 관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감시 프로그램이다. 근데 제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이렇게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사 중인 거죠. 너 이쪽 길로 오면 안 돼. 돌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순서를 바꿔주는 여러 가지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제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바로 슈퍼바이저. 네,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입니다. 감시 프로그램이 되죠. 제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또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시 프로그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Job Control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또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어떤 걸 먼저 처리할 건지 처리를 위한 스케줄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A라는 일을 마치고 나면은 B라는 일을 해야지, 또 C라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스케줄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자료 관리입니다. 자료 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A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B라는 작업을 하는데도 여기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줄 것인지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주기억장치와 이게 메인이죠. 네, 주기억장치가 있고 여기 이제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주기억장치로 넘어와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전송,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군요. 자,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처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은 제어 프로그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용자가 요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데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인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원시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래요. 어떤 언어로 작성하든지 C언어, 어떤 C언어, 자, 또 자바,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인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는 형태, 기계어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기계어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는 목적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시 프로그램을 누가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느냐, 바로
번역기가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번역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해독하는 번역하시는 분, 영어를 해독하는 분, 불어를 번역하는 분 많이 있듯이 특정한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기에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거의가 컴파일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어셈블러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만 번역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 볼게요. 원시 프로그램이 번역기에 의해서 이제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을 바꿔줘요. 그런데 목적 프로그램이 단독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몇 개의 목적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적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격장치에 올라갈 수 있는 단위, 로드, 모듈이 만들어지게 돼요. 로드, 주격장치에 올라가는 모듈은 하나의 단위다라는 거죠. 로드 모듈이 만들어지면 이제 주격장치에 적재할 수 있는데, 로드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주격장치에 적재가 돼서 비로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인터프리터 과정은 여기서 바로 실행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을 하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이제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자,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윈도우즈에는 이제 압축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추가가 되어 있죠. 내가 친구한테 파일을 100개를 보낸다. 그러면 그냥 보내도 상관없죠. 근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서 보내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삿짐을 나르려고 하는데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삿짐을 나르려고 하는데 박스에 딱딱딱 보관해가지고 옮기면은 빠르죠. 근데 물건 하나씩 옮기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있으면 굉장히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우리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운영체제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자, 여기는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제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슈퍼바이저다, 감시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니까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는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요. 간단하게는 이제 OS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다 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이제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한 부분인 실행 관리자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업의 순서를 제어하고 또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요.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하나 개발하고자 해요. 그러면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또 A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B라는 운영체제가 있을 때 사용자들은 왜 A를 좋아할까? 뭔가 있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개발할 때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느냐. 또 우리가 A라는 운영체제와 B라는 운영체제를 비교를 할 때 A가 더 좋아요 라고 할 때 뭐가 좋은데 그렇게 할 때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가져야 될 목적입니다. 처리 능력에 대한 향상, 반환 시간 단축, 사용 가능도, 신뢰도 향상 이 4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일단 네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해주고 처리 능력의 향상이다 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향상이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처리하는 작업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작업량을 가졌느냐, 시스템이 처리하는 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때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반환 시간입니다. 반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컴퓨터한테 이것 좀 해라고 명령어를 내렸어요. 그럼 이제 내부적인 상황이 있겠죠. 다른 명령어를 처리하고 있다든지 뭐 데이터가 없다든지 기다리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여줄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령어 내려서 이것 좀 해 그랬을 때 결과를 갖다 줄 때까지 시간, 그거를 이제 turn around time이다. 반환 시간이다 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러분이 반환 시간은 클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20초에 들어온 친구가 있고 10초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누가 1등이죠? 네, 10초에 들어온 친구가 등수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들어간 것은 항상 값이 낮아야지 좋은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에 대한 향상입니다. 사용 가능도이다 라는 것은 내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내가 시스템을 필요로 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컴퓨터가 있어서 내가 딱 앉았어요. 컴퓨터를 하려고. 앉았는데 1분 정도 하고 나니까 다운돼 버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군요. 이런 경우면 내가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언제든지 내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류 없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거를 사용 가능도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입니다. 신뢰도다라는 것은 뭐죠? 정확하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죠. 정확성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내가 주어진 명령어를 내렸을 때 정말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딱 보니까 결과가 엉터리예요. 그건 하나마나한 거죠. 시간 낭비인 거죠. 그래서 신뢰도란 뭐다? 정확한 결과를 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4가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운영체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프로세서,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파일 및 정보 등의 자원을 이제 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원의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하고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자, 여러분이 세탁기가 딱 왔는데 이 동그라미 버튼만 누르면 세탁이 다 돼요. 그런데 버튼이 여기 한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를 사용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반드시 100개의 버튼을 눌러야지만이 세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네.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편리한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운영체제의 종류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편리하니까 굳이 막 명령어를 애워서 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면은 더블 클릭과 클릭만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명령어가 실행되잖아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을 해요. 왜요? 쉬우니까 손가락으로 얘를 눌러주면 되고 또 손가락으로 얘를 드래그 해주면 되잖아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운영체제다. 자원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원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세요. 핸드폰에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누군가 아무나 다 퍼가면 안 되겠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딱 켤 때 자기만의 암호를 넣을 수 있죠.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나 내 컴퓨터를 열어서 볼 수가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은 운영체제를 뭘 사용하고 있나요? 자, 윈도우즈를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고, 또 유닉스라는 것도 있고, 리눅스 라는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썼던 MS, 도스라는 것도 있고, 이러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운영체제의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뒷부분을 보세요. 향상, 최대화, 증대, 향상. 하지만 시간이 들어갔군요. 시간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최소화가 돼야죠. 그래서 자,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군요. 운영체제의 운영기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일괄처리 시스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괄처리 시스템은 배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치 프로세싱이다 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배치 처리가 돼요. 자, 여러분도 방 청소 매일매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몰아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심한 코미디언 분이 정말 전략을 하려고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여요? 변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다 모여 해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 뭐 일정한 시간 후에 물을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일괄 처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괄 처리 더러워서 기억 잘 하겠죠? 배치 처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처리가 있고, 이제 일괄 처리와 반대로 이제 바로바로 처리하는 실시간 처리가 있어요. 보통 실시간은 이제 온라인 실시간 처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 되죠. 근데 이제 더러운 일괄 처리 방식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아두었다가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네, 월급 계산이 있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세 계산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가스 계산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괄 처리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처리는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제 은행 업무 같은 것은 바로 이제 실시간 처리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분할 처리가 있어요. 여기서 C는 뭐냐면 타임이에요. 그래서 타임 쉐링 시스템이다 해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복사집이 있는데 자, A가 저 100장만 해주세요. B가 저 50장 해주세요. C가 60장 해주세요. 라고 줄을 섰어요. 그러면 이 복사집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어떻게든 일을 빨리 끝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다 하고 B 다 하고 C 다 하고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 복사기가 종이를 세 파트로 넣어요.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C를 집어넣어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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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A다 1초, B 1초, C 1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1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컴퓨터가 뭐 10억 분의 1초 단위로 바꾼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속도를 우리 인간이 감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얘는 세 개의 일을 같이 처리하는구나. 굉장히 똑똑하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시분할 처리예요. 네, 분산 처리 방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이 하나가 있었을 때 한 대의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C라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네들끼리 뭐가 되어야 돼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줘야 되겠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어야지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달 순서대로 찾아본다면 처리 방식에 제일 먼저 일괄 처리, 모아두었다 처리하는 방식,
자, 실시간 처리 방식,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 방식, 그 다음에 분산 처리 방식.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 방식이 있어요. 자, 둘 다 이제 다중이라는 말이가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 CPU가 몇 개냐의 차이예요.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그러면 CPU가 한 개예요. CPU 한 개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중 처리다, 처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가 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다중 처리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중 모두 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모두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언급한 일괄 처리,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두 제공하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다중 처리에서 이제 CPU가 여러 개다라고 그랬죠. 특별히 CPU가 이제 두 개인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듀얼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듀얼 시스템이 더 많이 나오고요. 또 두플렉스 시스템이라고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CPU를 두 개 쓰는 건데 듀얼 시스템은 이제 하나 일이 들어왔을 때 CPU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듀얼 시스템이다라고 하고요. 두플렉스 시스템은 뭐냐면 하나 일이 들어왔을 때 CPU 혼자서 처리를 합니다. 남은 CPU 두 번째 CPU는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CPU 1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CPU 2번이 바로 투입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시스템이 무엇인지 기억해 주면 되겠군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운영체제의 운영 기법 중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다.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CPU를 두 개 이상을 뒀다 그거죠. 그럼 이건 바로 뭐죠? 다중 처리가 되죠. 다중 프로그램은 CPU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CPU 한 개로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CPU가 두 개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나요? 바로 다중 처리가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